여기 비트코인 매시간 착해져 있어. 내가 디디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폴란드는 있을 거고 여기서는 없을 거야. 아니면 결국에는 상승장이 아니다. 미안해. 하락 플래그가 될 수도 있어. 87대 88 지점 아래로 내려가면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어. 하지만 여기서 유동성 제거 시나리오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보자. 즉 대략 9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월간 SSB 피벗까지의 고점을 찍는 거야. 그럼 여기서 유동성 제거 시나리오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보자. 즉 대략 9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월간 SSB 피벗까지의 고점을 찍는 거야. 가격이 가끔 테스트를 해. 이건 깊은 조정이야. 인이 깊어. 유동성을 제거하고 의문이야. 횡보 구간을 거래 중이야. 즉 우리는 이 유동성도 제거하고 아마도 이 유동성도 의문이 될 수 있어. 즉, 결국 이 모든 횡보 구간을 거래하고 있는 거야. 자, 돌아가 보자. 자, 보세요. 이 차트는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보여줘. 이 차트는 단기 투자자들의 수익성 있는 코인의 수가 정점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 즉, 만약 정점에서 이 값이 이랬다면 여러분이 보는 주황색 선, 공급과 수익이 3일 평균으로 0.98이었어. 이건 98%로 간주돼. 그런데 최근 조정 이후 이 값이 0.53으로 떨어졌어. 즉, 거리 반으로 줄어든 거지. 빨간 선은 일단 지울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역사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의 수익성 있는 코인이 정점에서 50% 감소하는 수준이야. 여기서 그 정점이라는 건 단순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총량이 아니라 수익이 나는 코인에 대한 이야기야. 어딘가에서 조정의 끝이었어. 즉, 예를 들어 올해 1월 비트코인 ETF의 실제 승인으로 인해 강한 조정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사실을 팔고 이 상승세를 던지기 시작했을 때 이 지표는 0.47%, 정확히 말하면 47%까지 떨어졌어. 지금은 53%였어. 더 나아가서 2021년의 상승장을 보면 50%에 거리 못했어. 81%, 2021년의 예를 보면 돼. 2021년에는 50% 도달, 여기서는 50% 미달. 거의 81%에 도달한 적이 없어. 78, 82, 80. 그리고 63에서 강한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금지 조치가 있었지. 즉 2021년의 모든 상승자는 이 지표에 따르면 거의 어떤 끔찍한 일 없이 지나갔어. 그리고 그 전에 2017년은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지. 여기서는 다시 말하지만 더 큰 변동성 덕분에 더 깊이 떨어졌어. 지금보다 시장의 유동성이 훨씬 적었고 37%에서 54%까지 떨어졌어. 56. 아마도 이게 전부일 거야. 56. 그럼 아마도 이게 전부야. 79.65. 이제 모든 게 공장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단 몇 번 있었어. 그래, 또 40%였어. 하지만 아직 상승장이 없었어. 그는 더 올라갔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만약 그렇게 연결한다면. 3번 떨어졌어. 2017년 동안 이 상승장에서 우리는 3번 떨어졌어. 전체 기간 동안 말이야. 지금은 이걸 빠르게 했어. 벌써 떨어졌어. 지금 우리는 이걸 빠르게 했어. 이미 떨어졌어.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렇게 50%의 수익을 잘라낸 코코르타 STX의 피크에서 이 수준을 그려보면 이 수준이 사실상 거울처럼 반사된다는 거야. 이건 2017년부터의 그래프야. 즉 지난 7년 동안의 데이터야. 그것은 상승작에서는 강한 지지선이 되고 하락작에서는 강한 저항선이 돼. 거울처럼 반사되는 강한 수준이야. 즉,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 목표를 달성했어.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어. 만약 생긴다면 크지 않아야 해. 왜냐하면 SDH 집단은 이미 충분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만약 그들을 더 큰 손실로 몰아넣으면 그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할 거야. 이미 LTH는 건드리지 말아야 해. 타이밍에 대해 다시 말하자면 아직 이렇게 깊게 떨어지기에는 이른 것 같아. 다음으로 시연된 수익의 모멘텀, 즉 시연된 수익 손실 비율 모멘텀에 대해 이야기할게. 그건 단순히 0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약간의 마이너스 구역까지 떨어졌어. 12월 24일 기준. 즉 3%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 이런 급등 이후의 상승장에서 이건 괜찮아. 이건 또한 강한 조정으로 간주돼. 1월의 실패를 보면 똑같다. 약간의 손실이 있었고 그 후 새로운 임펄스의 물결이 시작돼서요. 지금 우리는 같은 상황에 도달했어요.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이 지표의 모멘텀으로는 첫 번째 약간의 손실이에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우리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현재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21년 모든 상승장. 모든 상승장.
아주 비슷하게 보이네요. 여기서는 확실히 좀 더 컸고 조정도 조금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의 유동성이 지금보다 적었거든요. 여기서는 약간 하락이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별 일간의 거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모멘텀에서요. 상승, 상승. 2017년엔 변동성이 더 뚜렷했지만 의미는 비슷했어요. 이 시노솔리드가 현재 값들과는 다르게 아주 뚜렷하고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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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요. 이 지표는 2021년과 비교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2017년은 변동성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현재보다, 즉 이 지표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정이 있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래를 진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으로 특정 장기 보유자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넘어가요. 전체 보유량에서 그들이 매도한 양, 이 펌프에서 이익을 본 양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정점에선 그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전체 중 약 0.35%였고 현재는 0.26%로 조정되었어요. 0.15에서 0.26%가 이 수준이에요. 즉 정점에서는 그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전체 수량 중 약 0.35%였고 현재는 0.26%로 조정되었어요. 0.15에서 0.26% 바로 이 수준이에요.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즉 대략 이 수준이 A 환경에서, 즉 가격이 A 범위에 있을 때 과거 사이클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요. 0.15% 수준은 버울처럼 작용했어요. 이 그래프는 2주간의 연좌를 보여줘요. 참고로요. 즉 0.15%예요. 한번 볼 수 있어요. 가격이 최근 모든 사이클에서 꽤 강하게 반응했어요. 2017년이든 2021년이든 지지선 역할을 했어요. 참고로 매일을 뚫고 난 후에요. 왜 제가 그걸 귀목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 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약세장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고 가격이 A 구역 아래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평균 수준은 거의 항상 작용했어요. 지금 우리는 거의 그 지점에 도달했어요. 더 낮은 저점도 있었지만 다시 말해 여기서 2주간의 지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더 자주 있었던 건 2017년이었어요. 2021년에는 이 수준이 항상 확실하게 작용했어요. 그로부터 상승 조정이 이어졌어요. 즉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조정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지표는 현재의 조정이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더 아래로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비트코인으로 가지 마세요. 현재의 수준에서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시장은 기본적으로 높은 고통 수준과 높은 두려움 수준을 겪었어요. 현재 수준에서 바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위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93,000달러 근처의 저점을 갱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다른 지표들을 보여드릴게요. 반대로 여기서 아주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모든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평균 구매 가격이에요. 즉 슈퍼 단기 투자자들, 제가 그들을 SH 플러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한 달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 즉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평균 구매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가격이 그들의 평균 구매선 아래로 내려가면 V사형 반등으로 위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그녀는 추가적인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고 나서야 새로운 최고점을 정복하러 가요. 다시 말해 2024년 1월이에요. 자, 우리는 조금 그 선 아래로 내려갔고 다시 테스트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선을 아래에서 위로 테스트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추가적인 단계, 그 다음에 새로운 최고점을 정복하러 가요. 2021, 똑같아요. 선 아래로 내려갔고 테스트했어요. 추가적인 단계, 새로운 최고점을 정복하러 갔어요. 2017년에도 똑같았어요. 더 아래로 갔어요. 미테스트 중이에요. 추가 단계예요. 추가 단계예요. 끝났어요.
만약 우리가 그냥 닫고 반등한다면 보통은 아무것도 리테스트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위로 올라가요. 17살이 되세요. 이건 2021년에 있었어요. 올해 몇 번 있었어요. 이런 것도 관찰되었어요. 예를 들어 3월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더 아래로 간다면 우리는 그걸 더 자주 리테스트해요. 이건 저를 좀 긴장하게 해요. 리테스트는 9만 달러 돌파와 관련될 수 있어요. 바로 그 9만 달러의 급격한 돌파와 함께 빠른 틀림이 있었어요. 계속해서요. 어제는 11월 7일 이후 사실상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처음으로 거래소에 순이익이 있었던 날이에요. 즉, 가격이 10만 달러에 다시 돌아왔을 때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10만 달러를 뚫지 못할 거라고 의심하면서요. 이게 시장을 멈추게 했어요. 즉, 지금 그는 이른바 재통합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1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유입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매우 강한 유출이 있었죠. 그리고 보유자들의 수익, 단기 투자자들도 한 달까지예요. 즉, 그들은 지금 약 4.5%의 순손실로 갔어요. 여기서는 보통 어떤 상황이 자주 발생해요. 자주라기보다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통해 반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이버전스를 통해서요. 예를 들어서요. 가격은 이전보다 낮은 새로운 저점을 그리고 지표는 이전보다 높은 새로운 저점을 그리고 있어요. 즉, 이 경우에는 수렴, 즉 컨버전스가 발생하고 우리는 반전하고 있어요. 즉,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각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거나 같은데 여기서는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낮아요. 반전하고 있어요. 즉,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단지 하나의 선만 그렸어요. 즉, 한 번의 덤프가 있고 현재 상태에서 바로 반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이 지표의 통계적 성과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다음,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른지를 보여줘요. 50번째, 이동평균선을 넘어섰습니다. 즉, 몸체가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닫히고 있어요. 지금은 벌써 77일째예요. 77일이요. 20일이면 200일간 가격이 50일 금평선 위였어요. 즉, 예를 들어서 21년에는 거의 200일이었어요. 가격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19년에는 146일이었어요. 그리고 17년째에는 130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130일보다 더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의 매번 우리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최소한 하나의 조정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1월에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6에서 7일 동안 있었어요. 그렇게 21년에도 그랬고 조금 지나고 나서 중국에 금지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17년에도 자주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대략 7에서 10일 동안 우리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었고 그 후 가격이 빠르게 돌아와서 새로운 최고가를 테스트하러 갔어요. 지금은 성장의 파동에 따라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유지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수치는 아니에요. 즉, 21년을 보면 더 많았고 2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내 경우처럼 이미 큐볼의 랭에 있기 때문에 좋은 진입점이거나 추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죄송해요. 네, 추가 매수나 첫 번째 진입점이요. 롱 포지션이 아니고 시장이 더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면 그곳이 이상적인 진입점이 될 거예요.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락장으로 빠지더라도 적어도 이 기회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진입점이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저를 조금 긴장하게 만드는 건 제가 좋아하는 지표 중 하나인 실현된 수익과 손실 비율이에요. 2주, 즉 14일 동안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를 많이 긴장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그린 다이버전스예요. 여기서 저를 많이 긴장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그린 다이버전스예요. 여기 2주 기준이에요. 이건 하루 기준도 아니고 2주 기준이에요. 즉, 대략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 1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정확히 같은 다이버전스예요. 정확히 똑같아요. 모든 것보다 높은 마지막 마무리를 해요. 모든 것보다 높은 마지막 마무리예요. 즉, 사실 이거예요. 어깨 위에 머리가 그려져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탄uk선 아래로 내려봐요. 즉, 우리가 쿨링 라인이라고 하는 선까지 바로 내려봐요. 이건 평균적인 노란 선이에요. 그때 가격이 20% 이상 하락했어요. 여기서도 매우 비슷한 상황과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작년 12월과 1월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3개의 피크가 있어요. 이게 정말 저를 긴장하게 해요. 유일한 점은 이게 2주 지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 4, 5일 후의 지표의 값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91,000달러 아래로 닫히지 않으면 예측이 어려워요. 역사적으로 다이버전스에 심각하게 반응한 적이 있어요. 이것으로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범위 내에서 91,000달러 아래로 닫히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표와의 다이버전스에서 더 심각하게 반응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도 이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지표예요. 2021년에요. 우리는 주기적으로 탐욕선에서 중립선으로 조정했습니다. 2017년 시장 변동성은 뚜렷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강한 조정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조정이 충분한지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유지되면 1월 1일까지 충분할 17년차에는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중간선으로 몇 번 갔다가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깊은 조정을 했어요.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있었고 매번 이 지표가 다이버전스를 그릴 때마다 강한 조정을 일으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 조정이 충분한지 더 이상의 조정이 있을지예요. 만약 우리가 4시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1월 1일까지는 아마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지표가 극단적인 영역을 넘어갈 거고 현재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모든 게 더 빨리 진행된다면 강세장이 낮은 유동성에서 이 구역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거래 범위의 높이로 갈 거예요. 그 높이는 거의 85,000달러에 해당해요. 하지만 그건 빠른 반등이 있는 조정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S3가 여기서 월간 피벗이에요. 여기서 이상적인 진입점이 될 거예요. 제 경우에는 아마도 진입점이 될 거고 첫 번째 진입에서 평균이 여기 92,000달러 근처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스톱은 그냥 아래로 조정할 거예요. 제 포지션은 X1이 아니라 X2가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주 해요. 제 경우에도 여전히 작은 위험이에요. 큰 위험은 X6, X8을 잡을 때 너무 많이 평균을 내는 경우고 X2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여기로 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지표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87로 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아마도 25에서 30%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제가 썼던 것처럼요. 25에서 30%는 독이야. 어제 제가 썼던 것처럼요. 그리고 대략 70%는 이 거래 범위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지표들에 따르면 우리는 꽤 잘 조정이 되었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15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있었어요. 시장은 정말 강한 고통을 느꼈어요. 알트코인들은 최고점에서 50% 정도 조정되었어요. 40%에서 60%까지요. 일부 밈은 70%까지 올라가요. 이번 고급 시장에서는 충분해요. 즉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추가 상승이 이어져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그냥 혼자 떨어지고 도미넌스와 함께 모든 다른 것들은 제자리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곰 시장으로 전환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타이밍상 아직 이르죠. 이런 결론이에요. 어쨌든 앞으로 할 모든 일은 제가 접을 거예요. 이 블록체인 분석이 흥미로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일을 하는 게 헛되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이 자료를 준비하는 게 그냥 차트를 열고 자,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는 이동평균, 기비를 보고 아마 저기로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